이런 조정 사이클 이후에 4일 조정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하는 그런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ADR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ADR이 반등하겠죠. 이렇게 크든 작든 반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어떤 구간이냐면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락 종목 수보다. 자,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지난주 수요일날 시장이 여기서 계속 위로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누적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조정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지난주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있었죠. 이게 지난 11월 초 시장이 처음 꺾이기 시작할 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보여드린 그림인데, 웨이브를 그리면서 수렴을 하고 반등 조정을 반복하면서 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저 그림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요. 정확한 궤적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흐름은 이렇게 가는 흐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봤고,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는 봤고, 마음의 문을 열어놨는데, 글쎄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너무 가팔라요. 그죠? 조정이 좀 완만하게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단기간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영상 올리고 하루 더 오르고 나서 벌써 지금 일주일 만에 이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할 정도로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장중에 하락폭도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너스 3.8% 폭락했고, 이번 주 화요일날도 마이너스 3.3% 폭락,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2.5%, 거의 3% 폭락이 일주일 사이에 3번 나왔어요. 이런 정도의 변동성과 하락 속도는 조금 쉽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고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이번 주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을 하시고 지금 수익 보던 것도 많이 좀 줄어들고 또는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장 봐야 되는지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조정이 왜 나오는가, 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최근에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이런저런 분석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AI 버블 우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 불안, 환율 불안에 의한 어떤 유동성 위기,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의 하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시장 조정이 나오면 그런 이유들은 무조건 끼워 맞춰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조정을 어떻게 보냐면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가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악재가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눕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승, 9월 상승과 10월 상승, 그 과열을 시키는 게 지금 1번이에요. 특히나 우리 시장은 이제 최근에 신용 물량이 좀 많아요. 신용 잔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아마 그것이 약간 이제 수급적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물량들 좀 소화되고 털리고 나면 또 반등하면서 이 상승이 얼마 정도 조정을 받아야 소화될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짧은 조정 찍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넓혀서 보면은 코스피 지수 4,500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 타이밍이 이번에 짧은 조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리듬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2, 3개월 최소, 2, 3개월 정도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상승에 대한 과열이 좀 식혀진다고 봐요. 그 궤적이 이렇게 갈지 좀 밑으로 갈지 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쉬어갈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결국 우리는 이번 조정을 어떻게 잘 이겨내는가, 그리고 이 조정 구간에서 손실을 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과열된 종목, 많이 올라간 종목 뒤늦게 쫓아가지 말자. 그거 엇박자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많이 떨어진 종목, 지금 조정이 충분한 종목을 여기서 관심 있게 보면 그런 게 오히려 올라올 수 있다.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난 11월 초 과열된 종목들, 특히 AI 기대감으로 주가가 10월 달부터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중에 핵심주들, 그리고 로봇
기술주,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있었고 전력 인프라 쪽, 전력망 특히 변압기 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보시면 이게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가 지난 9월 달부터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뭐 하이닉스와 함께 상당히 이제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난 11월 이후에 결국 조정이 나오죠, 이렇게. 네. 그리고 변압기에서도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쭉 뽑아내고 여기서 조정받고 좀 밀렸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이 뭐냐면 조선주 쪽에서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그리고 피부 미용 쪽에서 그 당시에 이제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도 보시면 여기 위에 지난 10월 급등했던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이쪽에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쪽을 우리가 포트에 어느 정도 편입을 해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밸런스를 이런 쪽으로 맞춰놓고 있었으면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서 빠질 때 이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네. 뭐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GS P&L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호텔 쪽에서 최근에 서부 T&D랑 함께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반도체 올라갈 때 죄다 빠졌어요. 이거 힘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11월 초중순 이후에는 반도체라든지 AI 쪽이 조정받을 때, 특히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이거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잘 공략했다면 이런 조정장에서도 이렇게 순환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저평가 매력이 이제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제가 2개 지난주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파마리서치랑 실리콘투. 실리콘투도 보시면 최근에 장이 어렵고 밀리는데 이거 올라가잖아요. 그죠? 실리콘투도 지난주부터 오히려 지수랑 반대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반도체 갈 때, 로봇 전력만 갈 때 철저하게 소외됐던 종목들인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예, 보세요. 실리콘투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된 거 보면 뭐 매출도 사상 최대고 영업이익이 600억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뭐 분기당 영업이익이 300억대, 400억대 또는 2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400억대, 500억대를 넘기더니 이제 3분기에 600억대까지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지금 사상 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아시다시피 실리콘투는 일반 브랜드 화장품 생산업체 아니고 ODM 업체도 아니고 이제 유통망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유통망 기업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이렇게 실적으로 증명을 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충분한 조정을 소화했다. 이런 종목들의 매력적인 타점이 나오는 거죠. 실적 발표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시장이 흔들려도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뭐 이런 종목만 쏙쏙 뽑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확률도 떨어지고 승률도 낮은 그런 어려운 장인데 그래도 우리가 막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을 무작정 쫓아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조정받은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시면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샘플을 보여드렸고요. 시장이 지금 죽지 않았다.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다. 시장이 여기서 꺾인 게 아니고 여전히 박스권으로 이어지면서 종목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저렇게 종목이 살아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빠지는데 움직이는 이유는 시장이 순환매가 돈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빠지는 거는 지수 빼는 종목들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봐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지수가 내려왔죠. 여기 위에 있다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내려왔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지수가 반등할 확률이 높죠? 조만간 반등할 확률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근에 지수와 함께 조정을 충분히 겪은 종목들, 예, 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반대로 이 코스에서 올라간 종목들 있죠. 방금 봤던 그런 종목들은 매력이 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 다시 이제 반도체도 봐도 되는 타이밍이 슬슬 오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전력망이라든지 AI 관련된 섹터,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다 관심 있게 봐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지금 코스피가 여기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수가 4일 조정받고 4일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4일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기술적인 패턴 분석만 해보자면 내일이 반등 타이밍이에요. 내일이 다시 반등 타이밍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이제 내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AI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반등하다가 조금 굼떴던 것도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해야만 의미 있는 반등을 하겠다라는 어떤 시장의 메시지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뭐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고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 지금 뭐 추정치도 양호하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당장 꺾일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적이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막 급등할까요? 그 정도 실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양호할 것 같긴 한데 막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게 나왔네 이 정도인데 과연 이거 가지고 엔비디아 주가 급등하고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가실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 젠스랑 CEO가 최근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AI에 대한 버블 우려, 지금이 버블이냐 아니면 버블이 아니냐, 내년에 얼마나 더 큰 성장이 있느냐, 지금 이 빅테크 업체들이 돈을 막 이렇게 서로 마치 뭐 피라미드식으로 돈을 서로 투자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이 투자 사이클이 이 버블이 아니고 나중에 어떤 성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냐,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과 자신감을 드러내주면 거기서 이제 시장이 환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큰 이변이 없으면 내일 그게 잘 해줄 거라고 보고요. 항상 젠슨왕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사람이잖아요.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정 사이클 이후에 4일 조정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하는 그런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보고, 만약에 좀 실망스럽다고 하더라도 뭐 좀 더 밀려봤자 이런 자리에서는 바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61선 바닥 찍었죠. 네, 이게 이제 뭐 아직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61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했고 밑꼬리가 길게 달렸고,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고요. 61선이 그렇게 쉽게 이탈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게 시장 분석해봤자 너무 많은 걸 분석하고 많은 정보를 볼수록 머리만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거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저는 뭘 보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들을 봐요. 그러니까 확률 높은 지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를 많이 봐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머리만 아프지. 근데 제가 보는 여러 가지 확률 높은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ADR인데, 이 ADR이 그냥 뭐 90, 80도 아니고 이렇게 60대로 내려오잖아요. 코스닥 ADR이 60대로 내려왔다. 그거는 제 경험상으로 거의 끝물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락 에너지가 많이 쏟아졌고 지금 종목들이 난장판이 돼서 더 이상 크게 하락할 리스크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과거에도 이런 자리, 이렇게 코스닥 ADR이 60대 중반 초반까지 왔던 자리가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여기 지난번에 4월달 트럼프의 상호 관세 공격 때, 그리고 작년 12월이죠. 계엄,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 때, 이럴 때 오는 자리가 지금 온 거예요. ADR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종목들 체감이 22선 이하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비중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뭐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하고 뭐 이제 3,900 내려왔다고 하지만 실제 종목들의 체감은 이렇게 대폭락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약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강세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세장은 일부 대형주들이 만들어낸 지수 왜곡이 큰 거고요. 실제 이 체감은 그렇지가 않다. 자, 그럼 제가 ADR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ADR인데, ADR이 60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60대 초중반까지 내려오는 이런 자리가 언제냐면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또는 이런 자리인데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런 자리가 무조건 지수의 저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저점은 아니에요. 대신 단기 저점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 여기 단기 저점이잖아요. 그 이후에 반등하다가 다시 밀리긴 했어요, 크게. 근데 어쨌든 단기 저점 나왔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런 자리가, 여기는 아주 그냥 중요한 저점이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주 중요한 저점이었죠. 여기도 여기 단기 저점. 이 다음에 시장이 추가 급락하진 않습니다. 살짝 여기서 또 횡보하고 반등 꾸물꾸물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렸어요. 네, 거기가 진짜 저점이 나왔고 여기가 이제 계엄이었던 거고, 그 뒤에도 보시면 이런 자리들에 오면 시장이 뭐 단기든 중기든 저점을 만든다.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초에도 한번 왔던 게 여기예요. 여기가 여기 왔었고, 그 다음에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죠? 지난주에 쭉 올랐잖아, 반등이. 다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 뭐냐면 이게 단기 저점일지 뭐 중장기 저점일지 그거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지금은. 근데 최소한 단기 있는 저점이다. 왜? 하락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쏟아져서 더 이상 밑으로 종목들을 더 많이 끌고 내려갈 힘이 부족해요.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막 폭탄 매물을 계속 쏟아부으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의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망할 정도의 악재가 없는데 그렇게 매도가 나올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에요. 그냥 조정.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락 에너지가 많이 누적됐다면 지금은 조만간에 반등 가능성이 높은 최소한 단기 반등이라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조금 계좌의 밸런스, 현금 비중 조금 늘려놨다든지 그리고 이제 무리한 추격 매수하지 않고 약간 이제 템포 조절했다면 이제 사야죠. 분할매수 해야 되는 자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흥분했다가 여기서 지금 주식 팔 생각하고 있으면 완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좀 무섭지만 용기를 내야 되고 정확한 저점, 날짜 이건 못 맞춥니다. 내일이 반등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날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시고 조정시 분할 매수해서 난 좋은 종목 사들고 가겠다. 또는 나는 트레이딩이라도 하겠다. 단기 낙폭 가되 이런 자리에서 트레이딩 잡아서 반등시 팔고 좀 챙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 후반 코스를 잘 노리시면 승률이 굉장히 높은 코스가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반등 이후에 그 대응이 뭐 쭉 보유로 가야 될지 아니면 또 팔고 다시 한번 밑을 봐야 될지 어떤 궤적으로 움직일지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쫄지 말고 시장의 단기 반등을 노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ADR 지수가 과매도로 왔을 때는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ADR이 떨어지는 구간은 무슨 얘기냐면 상승하는 종목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랑 별개로. 지금 보시면 이게 10월인데 지수는 4,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갔는데 ADR 계속 내려가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몇몇 종목이 지수는 끌고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내리는 종목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보유 종목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불리하겠죠. 지수는 올라가지만 내가 종목이 많을수록 여기서 소외되는 종목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좋은 종목에 압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ADR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ADR이 반등하겠죠. 이렇게 뭐 크든 작든 반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뭐 어떤 구간이냐면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락 종목 수보다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늘어날 겁니다. 당분간. 그럼 지금은 보유 종목 수가 많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ADR이 이렇게 과매도권이 왔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낙폭과대 막 떨어진 종목들 버리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 있죠.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따라가잖아요. 그 재미없어요. 상승 추세를 한창 달리고 있는 화려한 주식을 쫓아가면 이렇게 ADR 지표가 돌아서는 구간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반등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만 안 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럼 두 번 당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 화려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시고 오히려 좀 많이 내려온 종목들, 조정이 충분한 종목들 쪽으로 좀 이렇게 깔아두시면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지난주부터 이제 몇몇 종목들 피부미용, 뭐 조선, 호텔 이런 쪽에서 그래도 운이 좋게도 지수 급락 구간에서 조금씩 챙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챙겨서 확보된 현금으로 최근에 또 조정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 좀 분할 매수해서 비중을 채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죠. 지금 이게 11입니다. 정말 최악의 구간에서는 이게 뭐 4, 5까지 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주식을 포기하고 팔면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되는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거 경험 안 하셨으면 이걸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도 크게 후회할 확률이 낮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용기를 내야 돼요. 이렇게 익스트림 그리드 탐욕 구간에 있을 때, 장 좋을 때 그때 욕심 내지 마시고 이럴 때 욕심이라기보다 용기가 낫겠죠. 이럴 때 용기를 잘 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서학개미 분들도 최근에 많이 힘드실 텐데 여기서는 오늘 저는 긍정적인 관점 사야죠. 사야 되는 구간에 왔다고 보고 아무튼 제가 지난주는 조금 단기 밸런스 조절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는 공격 리스크 관리 아니고요. 공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혼자서 매매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네프콘 또는 이제 VIP 클래스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시장이니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금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대응 잘못하거나 미스나면 뭐 수백만 원 손실이 나잖아요. 단기간에.
그러실 바에는 저희랑 같이 호흡 맞추시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그래도 좋은 대응, 그래도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VIP 클래스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 코스에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 한번 노크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략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하단 링크 통해서 오셔가지고요. 한번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지난주부터 일주일 만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힘내시고요. 현명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